전원주택은 살지 마세요. 파베리아라고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제 제가 토지 쪽 강의하지만 네. 아파트 사세요 마세요 이런 거 맨날 물어보잖아요. 솔직히 3월달 4월달에도 저한테 문의가 왔었어요. 이제 학생들이 좀 있다 보니까 김포 얘기도 그때 김포 아파트 사냐고 물어보길래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당연히 사긴 사는데 만약에 이거 규제되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물어봤지. 그랬더니 규제되면 사면 안 되겠죠. 그럼 판단을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규제되기 전에 빨리 팔고 나올 수 있으면 사셔도 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3월달이니까 3, 4, 5, 6, 7, 8, 9, 10 8개월 됐잖아요. 근데 그때 사이에 한 1억, 2억 정도 올랐을 거야. 근데 2억 주고 이분이 나왔을까? 나는 이분 안 나왔을 것 같아. 못 나왔죠. 못 나오면 이제 계속 묶일 수 있잖아요. 파주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잠실하고 파주 왔다 갔다 거리고 있으니까 파주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파주 조만간 묶입니다. 100%. 그게 묶이는데 지금 사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지금 히스테이트가 8억 넘게 찍었거든요. 한 1억 정도 오르다가 중간에 GTX 얘기 나오다가 중간에 창릉 신도시 나오는 바람에 좀 떨어졌었어요. 창릉 신도시가 이제 상암 근처고 일산 사이니까 누가 여기 들어오겠냐 했는데 그래서 한 5천 정도 떨어졌다가 이번에 GTX 좀 나오면서 약간 괜찮아졌는데 김포 붙고 파주시가 조정돼서 안 되면서 사람들이 막 몰린 거예요. 네, 지금 파주 장난 아닙니다. 8억 넘었어요. 저는 이제 그쪽은 아니고 5단지 쪽이거든요. 5단지에 이제 제가 원래 전원주택 살다가 우리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걸 데려다 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전원주택은 살지 마세요. 아침에 내가 가면서 출근하면서 데려다 주면 우리 와이프가 애기 데리고 오고 그리고 병원 갈 때 한참 가야 되고 그러네요. 전원주택 단지가 있다 보니까 어린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주 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 있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왜 들어가셨어요? 전원주택? 로망이었죠. 한 번은 그래도 한 번은 애기들 아직 애기 없으니까 첫째 애기가 이제 수영을 좀 배웠는데 수영을 계속 마음 놓고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수영장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가 전원주택이 하나 나왔는데 그때 당시 제가 화천에서 그 그랑프리 모텔을 했었어요. 그랑프리 모텔이 이제 물건이 나와서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겨울만 되면 너무 눈도 많이 내리고 춥고 해서 관리가 안 돼서 팔려고 내놨는데 강남 쪽에 있는 분들이 몇 분 보고 왔어요. 수익률 좋아서. 근데 관리를 할 생각을 하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보고가 간 사람 한 10명이 넘어요. 도저히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싸게 내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제 교환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교환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교환 물건 내가 내놓으면서 이분한테 그랬어요. 그 중개하시는 분한테 내 제자니까 이거 중개 보수 제가 2천만 원 딱 챙겨주겠다. 그냥 무조건 2천 줄 테니까 빠른 시간 안에만 교환 물건 좀 잡아달라. 아침 저녁으로 그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야. 2천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1,000만 원 일단 입금했고 네. 근데 이분이 가져온 물건이 상가 재개발 지역 물건 오래된 구옥인데 하나가 전원주택이었어요. 그 전원주택이 이제 파주의 성촌동에 있는데 그 한강이 쫙 보이고 뒤쪽에 이제 산 있고 이제 전원주택 부지가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된 지역이에요. 근데 제가 사주를 봤는데 나무 목자가 많아서 물이 보이는 곳에서 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확 지나가면서 그 집을 딱 봤는데 물이 한강이 딱 보이니까 이거 게다가 이제 딱 배산임수에다가 이거 괜찮겠다 해서 얘를 교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영장도 만들려고 땅 파는 거 설계도 해보고 애들 뭐 그네도 만들어 놓고 다 해봤어요. 근데 선배님이 내 아는 큰 아는 선배 형이 물어봤지. 그 수영장 하니까 좋냐고 애들 잘하냐고 했더니 딱 2번 하더라 그러더라고. 수영을 딱 2번 한 거야. 이게 물 집어넣고 빼고 온수 빼고 하는 게 장난 아니라는 거야.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해서 그 설계하던 거 딱 집어치우고 그쪽에 자갈 깔고 내 강아지 그 말라뮤트라고 큰 강아지 있거든요. 큰 거. 저만해 돼지같이 커요 이따만해. 근데 그게 키우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겨울이 됐는데 파주잖아요. 파주를 우리 보통 파베리아라고 하거든요. 애들이 항상 코가 나와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빠 어딨어요? 막 이러는데 얘네들이 맨날 병원을 다녀요. 이비인후과를 다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중간에 연락가지고 응급실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가까운 근거리에 병원이 없고 하니까 이게 전원주택 생활이라는 것보다는 삶이 힘들더라고요. 애기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를 전세 주고 학교를 막 찾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단지 근처에 있는 데가 5단지더라고. 그래서 운정역 있고 야당역 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야당역이 아직 안 들어왔을 때였고 알아보니까 야당역이 개설된다는 얘기도 있길래 그때 당시 마이너스 피가 붙었던 아파트였어요. 5단지가. 그게 5억 6천에 분양했는데 마이너스 4억 얼마였었어. 1,000만 원 입금하고 나머지 후불제였기 때문에 뭐 당장 돈을 내가 구해야 되는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했는데 그 아파트 딱 들어가고 나서 애가 콧물이 없었어. 그러니까 전원주택에 사니까 공기는 좋은데 애가 건강해지는 것보다는 항상 이제 시골에서 사는 그런 느낌보다 이제 따뜻한 데로 오니까 또 이제 잔병치레는 좀 생겼어요. 근데 편한 거야 부모가.
애들 키우기에는 제일 좋은 게 아파트구나. 근데 그때 딱 느끼면서 그 아파트가 지금은 이제 GTX 뭐 운정하면서 투자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딱 했는데 걔가 지금 7억, 8억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걸 투자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산 건데 기회가 좀 좋아서 산 건데 이 아파트 파주는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 이게 대부분 사람들 인식이잖아요. 네. 근데 오를 정도의 위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운정역 있고 GTX 들어온다니까 그래도 뭐 플러스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들어간 건데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거지. 그리고 저희 집이 좀 약간 분양이 안 됐던 이유가 큰 평수라 분양이 안 된 거였었거든요. 근데 또 그 동네에 큰 평수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또 올라가고 오히려 작은 평형대가 많은 동네에 큰 평형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집 한 채만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작은 평형보다는 큰 평형 한 대 갖고 있자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뭐 느꼈냐면 지금 저는 이제 집을 처분을 못했어요. 잠실에 있는 거랑 이거랑 두 개 갖고 있고 다른 거를 이제 처분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서울 지역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벗어나서 다 올랐어요. 안 오른 데는 없어. 근데 서울이 너무 많이 올랐지.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더 오래됐고 평수도 되게 좁아요. 네. 거의 2배가 더 크거든. 근데 걔보다 얘가 2배 더 비싸. 그 막 뭐 무너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그런데 걔 2배 더 비싸. 서울 거라. 리모델링 하려는 아파트라서 잠실에 있는 거라. 네. 그냥 이제 갖고 있으면서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그때 전환하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명의라는 게 우리 아버지 이제 평생 혼자 사셨는데 집 한 채 마련을 못 했는데 마련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옮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좀 사셔야 되니까 평생 거기서 사셨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 그게 더 비싸 훨씬.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해놨는데 나중에 또 내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리고 나 그때는 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상속 생각도 안 했고 단순히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좀 만들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상속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한테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한테 집을 사드린다는 것 자체가 나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참 뒤에 생각해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토지에만 꽂혀 있다 보니까 아파트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야. 근데 중간에 아버지가 한번 팔 일이 있었어요. 왜 이걸 팔고 다른 데로 가고 싶다는 거야. 근데 이제 좀 오래되고 하니까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사셨기 때문에 네. 어머니가 자꾸 생각이 난다고 해서 이사 가시고 싶다길래 팔고 가시려길래 팔고 가지 마시라고 일단은. 그래도 내가 또 배운 게 있잖아요. 여기는 오를 것 같으니까 팔지 말고 그럼 이걸 전세에 주고 딴 데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지금 아직 못 간 상태예요. 전세가 안 나와서. 전세 물건이 안 나오니까 일단 여기 계시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소득이 이제 없으시거든요. 기존에 이제 일을 하셨다가 이제 소득이 없는 상태라 그럼 집에서 이 집으로 주택연금으로 돌릴 거냐. 근데 아버님께서는 주택연금으로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또 너무 크잖아. 너무 크니까 주택연금을 하려니까 또 금액이 너무 큰 건 또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고 다른 이제 토지 투자를 좀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농지를 좀 매입을 하려고 그래서 농지 매입하고 주택을 만약에 저쪽으로 돌리면 연금을 두 쪽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쪽 일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농지연금도 생각하고 있고 주택연금도 생각하고 있고 다른 아파트로는 투자를 안 하려고 생각하는데 다시는 이제 서울에 있는 집은 못 살 것 같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아파트가 되게 오래된 아파트인데 우리 어머니랑 오래 살았던 아파트라 이제 명의를 이제 그 아버님 이름으로 해드리는데 그날은 좀 기분이 되게 좋으셨나 봐. 술 먹고 전화를 오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2년 됐거든요. 이제 거기서 주무시니까 자꾸 생각이 나시나 봐요. 그래서 이 집을 팔고 싶다 하셨는데 그때 팔았으면 한 2, 3억 정도? 3, 4억 정도는 아마 마이너스 됐을 것 같아. 그래도 부동산 쪽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집은 팔면 안 되겠다. 수도권 외에 있는 집은 팔아도 서울 집 무조건 팔지 말자. 우리 아버님 이제 그거 하면서 제가 지금 아파트를 다시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거 젊은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내가 알아봤어요. 제 제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강의 제자인데 토지 경매 강의 듣던 제자인데 토지를 사고 싶긴 한데 남들이 아파트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 자기는 꼭 한 번만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거야. 네. 내 땅 사라고 얘기했는데도 네. 자기는 남들처럼 꼭 아파트 한 번만 사서 돈을 벌고 약간 종잣돈으로 토지를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5천만 원 갖고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수 있겠냐. 못 산다 해서 그럼 어디를 생각하고 있냐 했더니 세종시를 생각하고 있대요. 세종시 안에는 못 사고 조치원이나 이쪽으로 가면 살 수는 있겠다 했는데 여기는 너무 머니까 수도권에서 찾아보자 해서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다 보니까 의정부 쪽에 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 새 아파트인데 3억 5천? 3억 5천인데 전세가 3억인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갭으로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니까 그러면 의정부가 과연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 의정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지껏 수도권 지역 내에서 5천만 원 정도 선으로 앞으로 오를 지역 찾아라 그러면 찾을 데가 없는데 파주도 없어요. 파주도 웬만하면 지금 5억 돼 버렸고. 미쳤다 진짜. 근데 이제 의정부가 있더라고. 그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뭐 아파트인데 3억 5천 정도니까 5천만 원 있으면 갭 투자를 일단 사니까 등기 비용 포함해서 네가 다 한 6천 정도만 마련해라. 해서 그거 사고 나서 아마 의정부가 그 정도면 제 생각에는 이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올라갈 거거든요. 5억 정도 선까지 되면 그럼 거기서 조금 맞춰서 비과세 받고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토지 쪽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지금 알아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마 보러 간다고 그랬으니까 의정부에는 그런 물건들이 있으니까 내가 소액으로 아파트를 좀 투자하겠다 그러면 글로 가도 되는데 제가 토지 물건을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조치원인데 이 조치원 앞에 개발이 되는 신도시 개발 지역이 있는데 바로 앞에 도로 라인으로 이게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있거든요. 도시계획 도면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매물 나온 게 하나 있어서 이거 한 7천 정도 되는데 대출 좀 받으면 5천으로 사겠다.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묶어놨다가 나중에 도로 개설되는 거 확정이 딱 되면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형질병을 인허가만 받아라. 인허가 받는 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이 물건 한 5년 정도 되면 세종시가 지금 집값 제일 많이 올랐고 땅값 네.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게 저는 그래요. 항상 못 먹어도 부잣집 옆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얘가 오르면 옆에 있는 것 중에서 괜찮은 놈이 같이 올라가잖아. 근데 세종시는 계속 올랐는데 세종시 위쪽에 하고 서울하고 라인 쪽에 보면 조치원이 아직까지 저평가된 게 되게 많아요. 거기도 아파트가 1억 5천, 2억 정도 선에 24평짜리가. 네. 근데 거기도 전세 끼고 사면은 3천에 5천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왜 의정부를 추천했냐면 속도는 의정부가 더 빠를 거니까. 근데 조치원이 좀 느릴 거다. 그러면 일단 의정부부터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땅 3개를 이제 소개시켜 줬는데 자기는 무조건 아파트를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 네. 그럼 그거 한번 해봐라. 근데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갭 투자로 집을 보통 사는 거지 전체 내가 3억을 모아가지고 집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마 오늘이나 내일 아마 계약할 거예요. 의정부 쪽은 아직까지 찾아보면 좋은 물건 많으니까 뭐라고 그러지? 신혼부부라든지 집을 마련해야 될 사람들이면 서울 지역에서는 좀 쉽지 않으니까 네. 아파트는 새 아파트인데 한 10년 안 돼. 10년이 넘어가 버리면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사이 된 신규 아파트 쪽 한번 봐라 라고 했는데 그런 아파트는 의정부에도 좀 있고 양주 쪽에 신규 아파트도 있긴 있는데 양주보다는 그래도 의정부가 좀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따 의정부 보는 걸로 하고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 한 5월달? 5월달 정도쯤에 제가 여기 다시 출연하게 되면 그 친구 어떻게 되는지 설명 내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 궁금하네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4, 5천에서 5억까지는 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직까지 의정부를 어떤 이미지로 보냐면 군사도시. 맞아요. 어렸을 때 저희 이제 군인이었으니까. 근데 군사도시로 보는데 의정부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 노원하고 도봉구하고 창동 바로 위로 좀만 올라가면 바로 의정부인데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인 거야, 그냥. 근데 의정부는 제가 볼 땐 서울의 노원이 확장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 창동이나 도봉구가 좀 확장된 부분이라 준서울이죠. 어떻게 보면 강남의 친구가 과천인 것처럼 노원의 친구는 의정부 정도 되니까 좀 약간 소액으로 아파트를 좀 투자할 내가 1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인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수도권 지역에 가까운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 갭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의정부도 보면 역세권 쪽은 약간 구축 중심이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축 가면 안 돼. 소액을 할 수 있는 신축을 찾으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한 5년에서 10년 사이 된 거 아니고 10년 넘어버리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지금 신규 택지 거의 대부분 거기 의정부는 지금 다 한 5, 6년 됐을 거예요. 7년 정도 됐을 거니까 거기 있는 물건들은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아파트를 찍은 건 아니니까요. 그쪽 지역. 네, 그쪽 지역. 근데 거의 지하철이 아직까지 호재도 있긴 있지만 이게 딱 지하철을 물고 있는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올라가는 속도는 노원하고 창동에 물건이 없어가지고 지금 좀 퍼져가는 거잖아요. 김포가 된 게 화곡하고 마곡에 물건이 없어서 글로 넘어간 것처럼 노원의 강북에 있는 물건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타고 넘어갈 곳이 의정부밖에 없어서 찾다 보니까 저도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소개를 시켜줬지만 1년 뒤에 제가 만약에 다시 온다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에 사서 얼마 샀는지 그 친구를 데리고 나오든지 경매 공부한 친구, 토지 경매 공부한 친구인데 근데 토지 경매했는데 아파트 먼저 사네요. 그냥 내가 그때 같이 있던 멤버가 집을 다 잠실이랑 저기 어디야 리센츠 사시는 분 있었고 다 있는 분들이시네요. 그분들 멤버인데 그중에 얘가 젊은 애였었어요. 근데 이분들 뭐 3억 올랐어 막 4억 올랐어 이 말을 하는데 자기는 박탈감이 집도 없고 그럼 저분들처럼 진짜 나는 1억이라도 아파트를 한번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토지를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네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올 때는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시간이 1년 지나고 났을 때 세종시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